네, 애봉님들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우리가 무려 14차례에 걸쳐서 주식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 개념들을 정리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실전.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적용해서 실제로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봐야겠죠. 근데 제 영상을 보고 열심히 개념을 정립하고 그래, 이제 삼성전자 진짜 한번 한 주라도 딱 사보자 하던 친구가 또 질문을 합니다. 뭐 물어봤을지 감이 오시지 않으세요? 애소라, 종목명에 삼성전자를 검색을 했는데 삼성전자도 나오고 삼성전자 우가 나왔어. 삼성전자 우는 또 뭐야? 내가 도대체 뭘 선택해야 하는 거야? 네, 여기서 삼성전자 우의 정체는 무엇이냐? 이미 답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바로 삼성전자 우선주를 말합니다. 삼성전자는 그냥 보통주고요. 그럼 우리는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를 알고 있으면 되겠죠? 여러분, 제가 제일 첫 시간에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되면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단 한 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사안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배당이나 매매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주식을 보통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대부분의 주식이 바로 이 보통주예요. 그렇다면 우선주는 뭘까? 뭐가 다를까? 우선주는 보통주와는 달리 의결권이 없어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배당이나 자녀 재산 배분에서 보통주보다 우선적인 지위를 가지는 주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투자자들에게 조금 다른 혜택을 부여한 건데 평균적으로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액면가의 1% 정도 배당을 더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사가 망했다면 자녀 재산을 주주들에게 나눠줄 때 우선주를 가진 주주가 보통주를 가진 주주보다 우선해서 받아요. 근데 뭐 이렇게 회사가 망하는 건 너무 극단적인 거고,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배당면에서 더 유리함에도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조금은 더 싼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삼성전자 우선주 정보 좀 제대로 파악하고 갈까요? 네, 전자 공시 시스템 다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삼성전자 검색하시고 가장 최근 분기 보고서를 열어보면요. 이렇게 왼쪽에 회사 개요 부분에서 항상 주식의 총수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대충 네이버에서 막 검색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다트 홈페이지와 친해지시면 좋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회사가 발행한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당사는 보통주 외에 비누적적 우선주가 있습니다. 이 우선주는 보통주의 배당보다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의 금전 배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고 쓰여있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액면가가 1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원을 더 준다는 거죠. 100원에 1% 해서. 근데 1원 더 주는 건 좀 그렇네요. 뭐 아무튼 그럼 우선주는 알겠는데 비누적적 우선주는 또 뭘까? 네, 우선주에도 아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누적적 우선주는 해당 연도에 기업의 성과가 만약에 나빠서 배당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 미지급된 배당액을 내년에 추가로 지급하는 우선주예요. 반대로 비누적적 우선주는 이번 연도에 회사가 어려워서 배당을 못했다면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다음 해에도 미지급액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누적적인 우선주가 더 좋은 거겠죠. 네, 그리고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로도 나뉩니다. 자, 참가적 우선주는 회사가 이익 잉여금을 가지고 우선주 주주들한테 먼저 배당을 하고 또 보통주 주주들한테까지 배당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익이 더 남은 경우 초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우선주입니다. 아주 좋죠? 네, 반대로 비참가적인 우선주는 이익이 남아도 추가로 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형 우선주와 신형 우선주로도 나뉘는데요. 1996년 상법 개정 전에 발행된 우선주는 구형 우선주고요. 그 이후에 발행된 우선주는 신형 우선주입니다. 구형 우선주는 삼성전자 우선주처럼 보통 종목명 뒤에 우 또는 숫자와 우가 함께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십자홀딩스, 녹십자홀딩스 2우 이런 식으로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의결권은 없지만 보통주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런데 신형 우선주는요. 구형 우선주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혜택을 더 추가한 주식이에요. 보통 현대차 2우B, 현대차 3우B처럼 뒤에 알파벳 B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신형 우선주는 최저 배당률을 보장해주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최소한 배당률 3%는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정해놓은 최저 배당률은 꼭 지급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은행의 확정 금리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확정된 이자를 주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본드에 B를 붙인 거예요. 현대차 2우B는 현대차가 두 번째로 발행한 신형 우선주라는 뜻, 현대차 3우B는 현대차가 세 번째로 발행한 신형 우선주라는 뜻이죠. 각 종목의 정확한 내용은 아까처럼 다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 그리고 우선주의 특징과 종류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렵지는 않으셨죠?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의 배당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이버 금융에서 종목명을 치면 이렇게 주요 재무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삼성전자의 주당 배당금 부분을 보시면 2017년,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0년 예상 배당금이 나와 있죠.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1년에 4번 배당을 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4차례에 걸쳐서 총 1,416원을 배당금으로 줬다는 거네요. 그리고 보시면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1원씩 더 받은 거 확인할 수 있죠. 아까 액면가의 1%를 더 준다고 했으니까 딱 1원씩 더 받은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뭐야? 우선주는 배당이 메리트라더니 겨우 1원 차이 나는데 우선주를 도대체 왜 사? 네, 여기서 우리가 배당 투자를 할 때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시가 배당률. 시가 배당률은 주당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 비율입니다. 현재 가격으로 이 주식을 산다면 배당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보통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20%에서 30% 정도 싼 가격에 거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의 시가 배당률, 즉 배당 수익률이 보통주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배당금을 받는다고 해도 우선주의 가격이 더 저렴하니까 우선주를 사면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아까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우선주의 시가 배당률이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어차피 소액주주들 의결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매매 차익이나 이런 배당 수익이 훨씬 더 중요한데 우선주가 배당도 더 주고 가격도 더 저렴하고 배당 수익률이 높다 이러면 어떤 종목이든지 무조건 우선주를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세상에 장점만 존재하는 건 없죠. 우선주도 분명히 단점이 있어요. 우선주의 가장 큰 약점은 발행량과 거래량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또 작전 세력들에 의해서 주가 조작의 표적이 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거래량이 별로 없으니까 큰 금액으로 매수하면 금방 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고 또 큰 금액으로 팔기 시작하면 금방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소리예요. 왜 올해 여름에 삼성중공업 우선주 이유 없이 미친 듯이 오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또 미친 듯이 빠졌죠.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거래량이 적으면 급등락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주는 접근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를 포함한 몇몇 대기업들의 우선주는 웬만한 중소형 보통주보다도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소리님, 그래서 삼성전자 보통주를 사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주를 사야 한다는 거예요? 라고 생각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선주 투자의 매력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또 금리입니다. 회사의 배당 성향과 함께 금리를 꼭 챙겨보셔야 해요. 그림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총 상위 10개 회사의
보통주 대비해서 우선주의 주가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보면은 금리가 빠르게 하락했던 2012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우선주의 주가 수준이 보통주 대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왜냐?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 막 2% 초반 아니면 1% 후반 이렇게 주는데 우선주를 사서 배당을 받으면 배당 수익률이 은행 예금이자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가 떨어질수록 배당주나 우선주의 매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금리가 낮아지면 배당주의 매력은 더 올라가게 되고요. 금리가 높아지면 배당주의 매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금리 기조의 분명히 매력적인 투자처는 맞아요. 그래프 보시면 최근에 유독 더 가파르게 오른 거 보이시죠? 왜냐? 배당 이슈까지 더해졌으니까. 연말 특별 배당 기대감과 내년에 더 높아지는 배당 기대감 덕분에 저금리 기조 플러스 배당 기대감에서 최근에 보통주보다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주를 살지 우선주를 살지 선택할 때에는 단순히 현 시점 주가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뿐 아니라 현재의 금리 상황 그리고 회사의 배당 관련된 특별한 이슈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죠. 당분간은 이 저금리 기조가 좀 계속될 것 같고 또 배당에 대한 기대도 유지될 듯해서 우선주의 매력 꽤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보통주 주가와 우선주 주가의 차이, 그 비율이에요. 괴리율이라고 하고 1 보통주분의 우선주 곱하기 100으로 구하는데 그래프 보시면 괴리율이 2020년 들어서 급격히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죠.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가 아주 좁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주에 비해 우선주 주가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아까 제가 보통 우선주는 보통주, 그러니까 본주 대비해서 20%에서 30% 정도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10%에 못 미치는 괴리율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다시 괴리율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이 말인즉슨 다시 우선주가 조금 주춤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판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괴리율을 계산해 보니까 딱 10% 정도 되더라고요. 배당만 딱 생각하고 그냥 잠깐 샀다 팔 거면 모르겠지만 장기로 매매 차익과 배당 둘 다 노리신다고 하면 현재 우선주의 가격 수준은 그리 매력적인 가격대는 아닌 것 같아요. 괴리율이 너무 좁아진 상황이니까. 근데 이것도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죠.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소들 잘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 그리고 우선주의 종류, 우선주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들 확인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도 주린이 탈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좋은 주제로 조만간 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